마인드가 바뀌자 놀랍게도 예상치 못한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틀 만에 책을 다 읽은 후 해빙을 하려고 노력했다. 벌써 기적이 일어나는 듯하다. 내가 운영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다는 곳이 나타난 것이다. 더 해빙은 행운의 바이블이다. 우리 모두 읽고 또 읽고 그 내용을 명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책은 인생에 대한 안내서다. 더 해빙은 내가 평생에 걸쳐 찾아온 것이다. 생각의 패턴이 바뀌는 것이 벌써 느껴진다. 정말 특별한 에너지다. 믿기 힘들 정도로 놀랍다. 이 책은 경제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진짜 부자로 사는 법에 대해 진정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책소리TV 소리입니다. 대기업 오너와 유수의 기업 CEO들, 대형 투자자 등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상위 0.01%의 부자들이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항상 찾는다는 그녀.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호들의 러브콜은 그녀가 무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자문에 따라 비즈니스의 전략을 수정하고 조직의 인사를 단행하고 또 투자를 결정하여 사업의 큰 성공과 부를 거둔 이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부자들도 그녀를 통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뤄낸 사례는 수없이 많죠. 이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동양 여성에게 서양인들은 구루라는 호칭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구루란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상위 0.01%의 부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익숙하다는 그 이름, 이서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더 해빙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서윤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면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총명했던 그녀는 7살 때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운명학으로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던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네요. 또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해서 통찰을 넓혀가고 미국과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눴습니다. 국내외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하여 부와 마음가짐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해답은 하나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이 책은 해외에서 먼저 출간되고 그 후에 한국어판으로 한국에 출간이 됐는데요. 저자 2명이 모두 한국인인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방금 언급한 이서윤 작가와 공동집필한 홍주연 작가는 넉넉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자린고비로 살아오신 아버지의 생전 마지막 부탁, 너는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아라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던 중에 10년 전에 신문기자 시절에 우연한 계기로 인터뷰를 했던 서윤을 다시 찾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서윤을 통해 진정한 해빙의 의미를 깨우치고 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정비한 뒤 평온한 삶을 살고 있던 중에 이러한 서윤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이 해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격적으로 같이 살펴보죠. 오늘도 책 한 스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갈수록 부자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 자본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으므로 상속 부자들만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AI가 발전함에 따라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더 가난해질 것이다. 결국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끼고 저축해야 그나마 돈을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유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깨기만 하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말이죠. 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세계적인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섭렵해온 동서양의 고전의 지혜와 또 명리학, 주역, 운명학, 점성학 등을 통해 얻은 통찰력과 대학 시절 공부한 또 경영학과 행정학에서 얻은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인 거죠. 그런 그녀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해빙을 하는 것입니다. 해빙을 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돈을 쓰는 이 순간, 내가 지금 이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다. 이 있음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하얀 운동화를 사기로 결심했다고 치죠. 그러면 아마 길을 가는 도중에 하얀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돈을 쓸 때 없음에 의식하면 그것이 세상을 인식하는 거울이 되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해빙의 포인트입니다. 뭐 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돈이나 풍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있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 즉 해빙이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일부 양자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물질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파동이나 입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이란 해당 위치에 존재할 확률일 뿐 그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찰자인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그것을 현실로 구성해낸다는 것인데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도 문과라 이 양자역학의 개념은 참 어려운데요. 뭐 궁금한 분들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유는 이것을 밀가루 반죽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비롯된 에너지가 이 반죽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원리로요.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이것이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성인의 뇌가 기존의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데는 14일에서 21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부에 대해, 이 돈에 대해 부정적 방식의 사고 패턴을 끊고 이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이 형성되기 위한 시간인 거예요. 돈을 쓸 때 혹은 부를 원할 때 결핍 대신 있음이라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각의 새로운 패턴이 생성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겠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하면 부를 부르는 근력이 단련되고 그러면 돈에 대한 편안함, 기쁜 감정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요. 현재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서유는 말합니다. 해빙과 낭비가 다르다고 말이죠. 이 해빙과 낭비는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내 내면이 진정 원하는 것, 나 스스로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무언가를 사는 소비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과시하기 위한 것,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사는 행위는 결국 해빙이 아니라 낭비인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소비하고 있는지, 이 해빙과 낭비,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살펴야겠죠. 그렇게 해서 낭비를 잘 가려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오늘도 책 한 스푼. 자기계발서와 수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책은 인물과 배경을 묘사하고 서사를 그려냄에 있어 소설의 그것과 같은 섬세하고 반짝거리는 표현들이 돋보이는데요. 그러한 감성적 요소 때문인지 저는 이서윤과 홍주연이 주인공인 어느 소설 한 편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월급 들어와봤자 대출에, 보험금에, 또 공과금, 월세,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은 나의 에너지를 결핍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고요. 월급이 들어왔구나. 나에게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 돈으로 월세도 내고 이것저것 다 내야지 하는 감사한 마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면 있음에 집중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 그러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빙인 거죠. 사실 2007년쯤에 등장해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주목을 끌었던 시크릿, 그리고 그 후에 나왔던 여러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서적 같은 그런 비슷한 류의 책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해빙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책을 쭉 읽고 나서 느껴진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혼란이나 오해의 소지들을 잘 설명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잘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느꼈고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VD는 R, 이런 것들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또 그것을 생생하게 심상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가 결핍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였어요. 그게 지금 없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핍의 에너지가 방사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정적인 감정이 얹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온전하게 있음을 느끼는 것, 거기에서 진정한 충만감과 평온한 감정이 나와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거부감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있음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 이 또한 숱한 수행자들과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늘 강조하는 현존하기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현재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을 살기,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처럼 느껴지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패러다임 부수기, 이런 것들도 해빙에서 말하는 것들과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제가 좋아하는 바닐라 라떼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고 지금 무엇이 있음에 감사하시나요? 오늘도 책 한 스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